아까 보여드린 이 모자를 뜨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간단해요. 고무단은 한코 고무단으로 떴고 몸판은 메리아스단으로 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폼폼을 만들어서 달아주면 이렇게 귀여운 모자가 만들어지는데요. 이거 뜨는 법을 이제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은 이제 한코 고무단 시작하는 부분을 흔들코로도 해보고 마코로도 해봤는데 의외로 마코가 더 예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코로 잡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실타래가 있는 실이 위쪽에 있고요. 실꼬리가 이쪽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이렇게 꼬아주시고 실을 잡고 이렇게 손가락을 통과시켜주시면 이제 준비 자세가 됩니다. 첫 번째 코 잡을 때 이쪽 공간 있잖아요. 여기로 바늘을 넣어서 이 실을 가지고 오면 됩니다. 이러면 첫 코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코를 잡는 방법은 비슷해요. 처음이랑 비슷한데 이제 이렇게 가운데로 손가락 두 개를 통과시키고 실을 하나로 잡아줍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이쪽 고리에 여기 고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넣어서 검지에 걸린 실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두 개가 만들어졌어요. 이거를 22개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첫 코를 제외하고 21번을 이렇게 반복을 해주면 22개의 시작코가 만들어집니다. 22개의 시작코를 잡았어요. 첫 단은 안뜨기 2코로 시작을 해줍니다. 안뜨기 2개를 떠주고요. 그 다음엔 이제 겉뜨기, 안뜨기의 반복이겠죠. 이렇게 끝까지 한코 고무뜨기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겉, 안, 겉, 안. 이렇게 첫 단을 떴고 뒤집어서 이번에는 겉뜨기부터 시작이죠. 이 방금 떴던 단 패턴에 맞춰서 떠주시면 됩니다. 겉뜨기 코는 겉뜨기 방향으로 떠주고 여기 가로 박아 있는 안뜨기 코는 안뜨기로 떠주면 한코 고무뜨기 편물이 됩니다. 이번에는 끝코 2개가 다 겉뜨기예요. 처음에 시작을 안뜨기 2개를 했기 때문에 겉뜨기 코로 시작하는 이 두 번째 단은 이제 겉뜨기 코 2개로 끝납니다. 이제 2단을 떠준 상태이고 4번을 다 반복해서 총 10단을 작업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10단을 작업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0단을 떠준 모습입니다. 이런 느낌이 되고요. 이제 배색을 안 하시고 계속 이 같은 실로 뜨실 분들은 이걸 따르지 않고 계속 이어서 떠주시면 되고 이번에는 메리아스단 10단을 떠줄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실로 새 실을 가져와서 이제 첫 코부터 끝까지 겉뜨기를 해줍니다. 이 끝은 실이 혹시라도 풀릴 수가 있으니 좀 잡아당겨서 한 번만 묶어 놓을게요. 그리고 뒤집어서 이번엔 안뜨기로 끝까지 떠줍니다.
뜨기 한 단이랑 안 뜨기 한 단 해서 두 단을 진행한 상태고요. 보시면 V자로 보이는 겉뜨기 단이랑 바늘에 걸리는 안 뜨기 단 이렇게 두 단이 떠졌습니다. 이거를 또 4번을 반복을 해요. 이 왔다 갔다 하는 거 한 세트로 4번을 반복해서 총 10단의 메리아스 단이 될 때까지 떠줍니다. 그러면 또 거기까지 뜨고 다시 오게요. 메리아스 뜨기 10단을 해준 상태입니다. 한꺼번에 못뜨기 10단, 메리아스 뜨기 10단 이렇게 되고, 이제 4단만 더 떠주면 되는데요. 4단을 진행할 때는 겉뜨기 단에서 코줄임이 들어가고 안뜨기 단은 그냥 다 떠줍니다. 그럼 첫 번째 코줄임 단은 3코를 뜨고 1코 줄이고를 반복을 해주면 돼요. 하나, 둘, 셋, 3코를 떴고요. 이제 4번째랑 5번째 코를 한꺼번에 떠줘서 1코를 줄여줍니다. 이거를 끝까지 반복해주면 돼요. 하나, 둘, 셋, 코 줄이기. 하나, 둘, 우악, 셋, 코 줄이기. 그리고 남은 2코는 겉뜨기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22코를 시작했는데 코 줄임을 4번을 했으니까 18개의 코가 남았는지 확인해주세요. 5, 10, 15, 18개의 코가 잘 걸려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코 줄임 단인데, 이번에는 아까는 3코 뜨고 1코 줄이고 했는데 이번엔 2코 뜨고 1코 줄이고를 반복하면 됩니다. 하나, 둘, 둘, 그러면 이번엔 14개의 코가 남았겠죠? 네, 14개의 코가 남았습니다. 마지막 단 안뜨기까지 하면 대바늘로 하는 작업은 끝이에요. 이렇게 평면 상태의 편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코 줄임 부분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대각선으로 코가 줄어드는 모습이 보입니다. 총 4군데죠.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이제 남은 작업은 이렇게 접어서 옆선을 꿰매주는 작업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어디 갔지? 이 실을 한 20에서 25cm 정도 남기고 잘라주세요. 그러면 모자의 정수리 부분부터 편물을 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돗바늘을 실에 끼워주고, 여기 대바늘에 실이 코가 걸려 있잖아요. 이거를 돗바늘로 통과시켜줄 건데, 사실 이렇게 해도 돼요. 쉽게 하려면 그냥 이렇게 한 컷씩 돗바늘로 넘기고 마지막에 조여주면 되는데, 저는 그냥 실이 이쪽으로 나와 있으니까 원형으로 당겨주려면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코를 잡고 바늘을 뺍니다. 이게 움직이지 않게 단단히 잡아주셔야 돼요. 바늘을 빼고 그대로 바늘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꽉 조여주면 이렇게 코가 잘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게 한 번만 하면은 이렇게 살짝 구멍이 남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돗바늘을 통과시켜주는데 이번에는 돗바늘을 이용해서 5코씩 통과시켜주면 편해요. 4-5코씩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세게 잡아당겨주면 아까보다 이 틈이 줄었죠. 그리고 이제 남은 건 엽선 입기예요. 초점이 잘 맞나요? 네, 이렇게 반으로 접고 손가락을 가운데 넣어주면은 코를 확인하기가 좀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어떻게 이어줄 거냐? 이 겉면에서 보고 꿰맸을 때 깔끔하게 이어주는 그 기법을 매트리스 스티치라고 하는데요. 보여드릴게요. 명확한 V자로 보이는 이 선을 따라서 바늘을 넣어줄 겁니다. 실이 위쪽에서 나왔으니까 아래쪽부터 하나씩 바늘을 끼워줄 건데 이렇게 V자가 있잖아요. V자에다가 넣어서 건져지는 이 가로실 이거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실은 바짝 안 당겨도 돼요. 이게 당기면 오히려 더 헷갈리니까 그냥 늘어지지 않게만 살짝 당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 위를 하나씩 반복해서 바느질을 합니다. 그 전에 실이 나왔던 위치에다가 넣으면 돼요. 이렇게. 사실 근데 이렇게 2개씩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옷 사이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하나 하면은 이제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가기 때문에 2코씩 하기도 합니다. 2단씩. 근데 저희는 소품이니까 좀 더 정성을 들여서 1단씩 하는 걸로. 그래봤자 이게 14단인 거죠. 메리아스 10단이랑 코주림단 4단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차근차근 하면 금방 끝나요. 고무단은 남겨두시고 메리아스단만 이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늘을 빼주고 저희가 돗바늘로 통과시켜준 코와 코 사이가 여기거든요. 이렇게 가로로 왔다 갔다 해준 실이 보이고 이 실을 끝까지 당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틈이 사라집니다. 깔끔하게 편물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뒤집어 보면은 이 안에서는 솔기가 생겨 있습니다. 뒤집으면 보이는 이 솔기 때문에 이 고무단은 다르게 이어줄 거거든요. 왜냐면 완성하고 나서 이걸 뒤집어 줄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는 안쪽이었던 면이 겉면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솔기가 있는 게 맞죠. 그래서 편물을 뒤집은 상태에서 고무떼기단은 아까 똑같이 매트리스 스티치 기법으로 여기를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풀리지 말라고 살짝 매듭을 지어놨는데 이건 풀어줄게요. 이거는 한쪽은 안뜨기 코고 한쪽은 겉뜨기 코예요. 한국어 못뜨기라서. 아이고. 여긴 안뜨기. 여기는 겉뜨기 코 사이에서 단을 줬고요. 아이고. 자, 이것도 실을 꽉 조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한 코 고무뜨기 모양이 깨지지 않은 상태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첫 코 두 개를 같은 방향으로 뜬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겉면이잖아요. 예쁘게 생긴 면이 겉면이니까 이 실거리를 반대쪽으로 해주고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이것도 당겨주니까 실이 꽤 길게 남았네요. 중간에 당기고 나머지 부분을 했어도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돗바느질까지 마무리를 했고 이제 이 실꼬리들을 정리를 해줄게요. 적당한 길이로 자르고 솔기에다가 대충 몇 번 왔다 갔다 해서 감춰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해도 풀릴 염려는 없어요. 고무뜨기 딴 부분은 뒤집어서 이쪽에다가 숨겨주셔야 돼요. 여기 솔기가 생겼죠? 네,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자 편물이 완성됐고 밑단을 접어주시면 모자의 형태가 잡힙니다. 매만져주면서 모자 모양을 잘 잡아주세요. 뒤에서보다 깔끔하죠? 여기가 연결된 부분이에요. 시접이 있고 이게 만져보면 살짝 도톰한 부분이 만져지지만 보이는 데는 크게 앞뒤가 크게 티는 안 나죠. 이제 방울 없는 미니 모자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폼폼만 달아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면 라벨을 여기 손바느질로 박음질을 해서 붙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보세요. 먼저 이 방울을 만들 실을 한 20cm 정도 잘라서 이렇게 둘째와 셋째 손가락 사이에 걸어줍니다. 걸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방울을 만들어줄 건데요. 이렇게 두 개의 손가락에 저는 한 24번 정도 해줘요. 더 많이 감으면 더 빵빵한 방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감았으면 이제 가운데를 묶어줘야 되는데 아까 걸어놨던 실 있잖아요? 이걸로 묶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 한번 매듭을 짓고 손가락에서 뺀 다음에 더 세게 묶을 겁니다. 준비가 됐으면 이제 빼주고 실타래에 묶인 실은 잘라줍니다.
다음에 이거를 최대한 세게 묶어요. 풀리지 않게 2번 묶어줍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가 돼요. 아까 손가락에 걸어놨던 부분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가위로 이건 자르면 안 돼요. 이거 잘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이 고리들을 다 반으로 잘라줍니다. 좀 몇 개 놓쳐도 나중에 하나씩 잘라주면 되니까 이렇게 대충대충 잘라줍니다. 이렇게 동그란 것들 찾아서 마저 자르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민들레 홀씨 같은 폼폼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잘 매만져 주시고 이게 올이 풀리면 풀릴수록 더 귀여워지거든요. 이게 여러 가닥이 합사되어 있는 실이잖아요. 이렇게 만져주고 그리고 이제 이발을 해줍니다. 이렇게 여러 각도로 돌려보면서 튀어나온 이렇게 좀 길이가 긴 애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이렇게 가위로 잘라주는 거예요. 좀 더 큰 가위를 가져와서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 가위를 가져왔고요. 또 다듬고 이거 몇 번 반복해주면 돼요. 많이 할수록 동그랗고 예뻐지게 되는데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잘라보다가 만족스러운 단계가 되면 멈추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모자에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모자에 달 때는 가운데 묶어졌던 이 실을 이용해서 모자 안쪽에 이 실 2개를 통과시킨 다음에 묶어주는 방식으로 고정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돗바늘을 가지고 실을 안쪽으로 넣어주겠습니다. 실을 넣어줄 때는 여기 중심을 기준으로 그냥 대칭으로 되게 바늘을 넣어주시면 돼요. 우선 한쪽을 먼저 넣고 나머지 한쪽도 넣어줍니다. 여기에 넣었으니까 이번에는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모자를 뒤집어서 세게 묶어주시면 돼요. 2번 묶어서 풀리지 않도록 해주고 실은 짧게 자르면 됩니다. 그러면 짠! 모자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있는 거랑 없는 거 느낌이 많이 다르죠? 이거는 달고 나서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계속 다듬을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한 폼폼을 만들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면 모자 만들기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도 다 달아줘야 되는데 다듬지 않은 방울들이 이만큼 쌓여있어요.